네, 안녕하세요. 위닝스탁입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반등을 좀 했습니다. 나스닥이 한 2% 정도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테슬라도 4% 정도 이렇게 반등을 좀 했습니다. 오늘 특히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네요. 7.9%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 시세를 보면서 어떤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어, 물론 뭐 좀 호재가 있어서 뭐 엔비디아 CEO가 AI 투자 과도하지 않다. 7, 8년 지속될 것이다. 예,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다독여 주는 말. 예, 안심하시라.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것도 좀 반등 요소가 되겠고 어, 뉴욕 증시 급반등 속 다우지수 사상 최고 비트코인 7만 달러 회복. 네. 이런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음, 우리가 흔히 이제 주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자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뒤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급락했다가 반등한 경우에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오느냐? 예, 다시 하락을 한다. 예, 이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보통 반대로 보면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을 많이 보게 되죠.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이 그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반등이 나오는데 오, 이런 것이 나올 줄 몰랐어. 와, 놀랍다. 와우, 놀랍다. 네.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면 확률이 적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확률이 적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급락했다가 이렇게 리바운딩, 우리가 흔히 이제 리바운딩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자주 나오죠. 그러면 뭐냐면 이것은 이제 확률이 높은 일이 그러니까 높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뭐 그렇게 놀랄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올 만한 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령 이제 급락을 했을 때 이제 이런 게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 한번 매수해주고 또 분할 매수를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뭐 평단가를 이 정도로 이제 맞추고 이 반등이 나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팔면은 이만큼 이제 돈을 벌겠죠.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 이런 것은 이제 알고 있는데 예,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안 일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예, 그냥 더 떨어져 버린다는 게 문제죠. 근데 뭐 끝없이 계속 분할 매수를 들어갈 수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예상했던 반등이 안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손절을 해야 돼요. 음. 손절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올라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환장할 노릇이죠. 네.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그러니까 사실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뭐 복잡하고 좀 그러니까 심오한 그런 어떤 좋은 패턴을 아는 것도 자신만의 어떤 이제 어떤 그 보물이 되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패턴 말고 한 10가지 정도나 뭐 10에서 한 20가지 정도의 패턴만 알고 있어도 매매하는 데는 뭐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예. 심지어는 한 두세 개 정도 패턴만 알고 있어도 예, 매매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음.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
이게 인제 좀 복잡한 인제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제 오늘의 시세는 그런 거예요. 뭐 급락을 했으니까 뭐 '리바운딩 나왔네.' 뭐 자주 나오는 패턴이 나왔구나. 네. 사실은 인제 이 리바운딩이라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인제 하락을 했다가 리바운딩 나왔을 때 어 우리가 인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락 중에는 매수를 하기가 어렵고 리바운딩이 나왔을 때 '어 인제 좀 올라가려나?' 하고 가서 매수를 따라가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리바운딩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그 이후에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래 갖고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이렇게 상승 중에는 또 팔기가 어렵고 상승하다가 이렇게 꺾일 때 여기서 인제 팔게 되는데 그러면 뭐 한 요만큼 인제 수익이 난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만큼 수익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승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림에서 이 상승이 나왔을 때 가서 따라가서 매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AI 거품론 논란이 일어나는 것도 인제 왜 그러냐면 자 이 샌디스크 뭐 요즘 장안의 화제죠. 이 샌디스크가 인제 요즘 반도체 가격 상승 또 AI 데이터 센터 그런 것 때문에 막 올라갔어요. 근데 인제 여기 가서 우리가 인제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의미가 있으려면은 어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상황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따라가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그대로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이후에 인제 밀리는 것은 뭐 당연히 좀 높은 확률로 이제 급등을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밀리니까 그런 거는 나타날 수 있는데 크게 밀리지 않고 너무 긴 시간인 밀리지 않고 결국에 한두 달 조정하다가 여기서 인제 여기로 간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매수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런 상황이든지 어쨌든 뭐 밀렸다가 올라가든지 뭐 이렇게 밀렸다 올라가든지 기승전 결론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이 좀 뭐랄까 좀 계산이 되는 경우에 이것을 매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계속 쭉 올라가면 제일 좋고요. 예. 어 그리고 나중에 올라간다라는 보장이 있다면은 좀 밀리는 것도 내가 좀 기다려 줄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인제 반도체 사이클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삼성전자 주가 보면은 뭐 2-3 년이나 1년 반 이렇게 주기로 인제 반도체 사이클대로 이렇게 가는데 어 여기서 매수를 했더라도 좀 이렇게 밀리더라도 '내가 이걸 참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다시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다시 또 실적이 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뭐 이렇게 떨어져 갖고 계속 인제 하락을 한다. 그리고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예. 그러면은 인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은 처음에 매수할 당시에 내가 세운 전제가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그러니까 모순된 점이 있냐 없냐. 오직 그냥 '이건 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만 이 매매 계획을 세웠다면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슨 근거로 이것이 계속 갈 거다고 이것을 베팅을 하느냐 이거죠. 예. 근데 나는 이런 근거로 매매를 한다. 예. 어 근데 이 근거는 내가 들어봐도 나 자신이 나에게 말해 봐도 논리적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도 논리적이다. 네. 근데 주식은 결과의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이 세웠을 때 그 논리가 논리적이라고 해도 떨어지면은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인제 경제 유튜버분들이 뭐 지금 뭐 AI가 뭐 어떻고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막 앞으로 막 어떻게 성장하고요. 막 그런 논리를 핍니다. 근데 그 논리가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논리가 훌륭해도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끝입니다. 예. '아 왜 떨어지지? 시장이 이상하다.' 하면서 시장을 인제 탓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인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은 '아 논리가 훌륭한데 나도 저 논리에 동참을 해 봐야겠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AI 혁명에 한번 나도 함께 같이 한번 배팅을 해 봐야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어 그런데 인제 주가가 항상 사람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주가의 방향을 사람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논리대로 만약에 주가가 움직인다. 그러면 주식을 잘 못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 뭐 상당히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뭐 사법고시까지는 아니지만 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은 누구나 어 '주식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전부 다 달라들 거예요. 뭐 대학도 안 가고 다 주식 공부하려고 달려들 거란 말이죠. 근데 주식시장은 원래 이제 그런 곳이 아니 이런 곳이 아닌데 예. 이게 약간 이거 억지죠. 예. 그 주식시장은 그런 곳이 아닌데 예. 그 주식시장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딱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예. 어 그 주식시장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측이 어렵다.' 네. '예측이 어렵다.' 또 '장기 투자가 어렵다.' 이 장기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인제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어려워야 주식시장이다. 쉬우면은 주식시장 자체가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렇게 뭐 계산을 하고 논리를 피고 해서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막 맞출 수가 있다면은 그거 자체가 이게 모순된 행위라는 거죠. 예. 그러면 유튜버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구나. 내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인제 유튜버분들은 그냥 오직 그냥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이 조회수로 돈 버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소규모의 그 언론들 있잖아요. 예. 그 아주 소규모 언론들이 특종 기사 같은 거와 자극적인 기사들을 막 써서 내서 예 그 조회수를 막 올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소규모 언론들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예. 어 자 그렇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인제 이 주식에 어떤 매매를 들어가거나 매도를 들어가거나 할 때 어 우리는 인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유튜버분들한테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어 거기에서는 그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쓰시는데 그 활용을 하시고 그런 말들에 인제 혹 해 가지고 거기에 감정이입을 한다거나 동화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중한 돈을 이렇게 베팅을 할 때 나는 어떤 인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매매를 하느냐. 예. 사실 인제 이렇게 급등했을 때 가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주식 시장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이후에 급락해도 괜찮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괜찮지 않죠. 네. 내 매수했는데 그다음에 급락 나오면 괜찮을 사람이 없죠. 예. 그거 좋아할 사람이 없고 그러면 지금 사지 말고 그때 가서 사면 되는데 네 떨어졌을 때는 또 안 삽니다, 사람이. 음.
근데 이것은 이제 인간의 어떤 이중성이죠. 예. 한 달 전에는 막 사고 싶었는데 그보다 싼 가격이 된 상황에서는 안 산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추세, 흐름,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을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되게 이렇게 뭐랄까 인간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속는 어떤 모순성에 속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왜 매수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항상 뭐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이 급등한 주식이 계속 더 급등을 할 확률이 높냐? 별로 안 높죠. 근데 왜 매수했습니까?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바보네. 바보같이 매수를 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인제 이렇게 해 갖고 어떤 실수를 인제 몇 번 이렇게 저지르게 되면은 그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그 매매에 대해서 인제 그 자아 비판을 해 보고 다시 살펴보고 내가 실수한 점을 인제 메모를 잘 하시고 그렇게 해 갖고 돈은 잃지만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인제 매매가 이렇게 성장되어 가서 매매가 계속해서 인제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걸 처음에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인제 가령 제가 좀 나이 드신 분들 좀 이렇게 디스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보면은 60대 이상 뭐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인제 오랜 세월 동안 그 어려운 인제 인생을 인제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고집이 좀 세져요. 내가 경험한 것만 믿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인제 이런 게 있죠. 인제 환경의 변화의 속도보다 이 내 생각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인제 젊었을 때는 뭐 많은 정보도 접하고 막 그렇게 살면서 환경 변화의 속도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환경 변화의 이 변화의 속도보다 인제 내 생각이 인제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인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제 고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인제 60대 70대 분들 주식하시는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 제가 인제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고집을 버려라." 예. 그러면 수익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이제 고집스럽게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제 인생을 오래 사셔 가지고 그 얻은 그 노하우 그 경험을 이용해서 수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떤 장점이죠. 그럼 그 장점을 또 살려야겠죠. 예.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부안해동하면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손실을 많이 보는데 60대 70대 분들은 아무래도 좀 그 인생의 노하우 또 진중함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장기 투자 같은 거를 그런 것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장점으로 그 잘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 인내심들도 인제 더 젊은 사람보다 인내심도 더 강하고 막 그런 게 있죠.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로 인제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인제 주식 강의를 하자고 마음 먹는다면은 뭐 한 2달 석 달 계속 강의를 해도 모자랍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궁금하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근데 좀 최대한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확률입니다. 음. 주식 시장에서는 확률적인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쪼끔 더 여기서 더 윗단계로 공부를 하셔 갖고 좀 더 한마디로 도가 트이게 되면 어디로 갈지 알게 되겠죠. 근데 그 어디로 갈지 알게 되기 전까지는 확률에 기댈 수밖에 없고
급등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은 이렇게 하락하는 확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보셨죠?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하락하는 확률이 높게 나타나죠. 이렇게 말하면 뭐 너무나 심플할 것 같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주가의 미래, 이제 테슬라 주가를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저번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여기서 신고가 나면서 역사상 신고가 나면서 축하는 드립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이후에 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맞췄으니까 우와 잘 맞췄다. 그렇게 이제 놀라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이야기죠. 급등한 주가가 이후에 조정이 나타난다. 이런 확률이 높다. 이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막 계속 갈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죠. 자, 지금 패턴은 뭐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 그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꽤 내렸고 최근에 계속 음봉만 있잖아요. 주식 이 차트에서 또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음봉이 막 많아진다. 그러면 양봉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음봉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양봉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하락 N자형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하락 N자형을 보였다. 그러면 리바운딩이 한번 나타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게 결정되냐?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가느냐? 이제 이때처럼 아니면 이제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급락이 나오니까 며칠간 이렇게 리바운딩이 나타나죠. 뭐 자주 나타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죠. 추세는 관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지를 해줄 저점은 멀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전 저점이다 보니까 이 전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딱 지지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이 전 저점이 아주 견고한 전 저점이냐? 그렇게 견고해 보이지 않죠. 진짜 견고한 전 저점은 뭐 이 정도나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만큼 이제 공간이 있고요. 그럼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오르는 듯 하다가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갈 확률은 적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갔어요. 와, 이거 못 맞췄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은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주식 세계는 어떤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어떤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연구를 그러니까 뭐는 절대 못 맞춘다. 뭐는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도의 세계이기 때문에 또 어떤 천재 같은 분이 열심히 공부하셔 갖고 나는 주식의 미래를 맞출 수 있다. 그런 분이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나 이제 그런 데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라면서 너무나 그러니까 제한된 사고방식을 이 주입을 받는 교육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좀 사람들이 습관화가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습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 말을 쉽게 믿을 수도 없고 이렇게 뭐랄까 좀 내가 본 것만 이렇게 나는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제한적인 어떤 사고의 어떤 자율성이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알지 못하는 분도 많고 이제 알고 있어도 외면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나는 내 살던 대로 사는 게 편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맞나? 자꾸 이렇게 뭐랄까 내가 나 자신을 자꾸 이렇게 재평가하고 내 생각을 자꾸 이렇게 뭐랄까 어 되돌아보는 그런 이제 습관을 좀 많이 갖게 됐거든요.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지금도 제가 이렇게 뭐 "주식은요 뭐 확률이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자꾸 인제 자꾸 되돌아봅니다. '이런 내가 관념을 갖고 있는데 이 관념이 정말 진리일까? 이게 맞는 생각일까?'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음 근데 인제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 가지고 주식시장에서는 수익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뭐 물구나무 서서 매매를 하건 어떻게 뭐 거꾸로 매매하건 무조건 수익만 내면은 그게 장땡입니다. 진리입니다. 네. 자, 또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예. 또 주말에 또 추가 영상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